자,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성동구 이야기. 오늘은 뚝섬 3.16 만세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19년 3.1운동, 이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배경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과 파리 강화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주장되었다고 하는 소위 식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원칙인 민족 자결주의가 큰 원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리 강화회의에 대한 우리는 독립을 위한 희망이 용솟음치게 되었고요. 그래서 김규식 등을 대표단으로 파견하게 함으로써 일제강점 10년 1919년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먼저 이런 일들은 해외에 당시 우리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 계층에 해당되는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28 독립선언이 주도되게 되고요. 그들에 의해서 채택됐던 이런 선언서가 그들이 귀국과 함께 국내에 알려지게 되면서 독립에 대한 희망이 국내 전반에 퍼져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의 대표적인 민족 지도자군 중에 하나였었던 종교 지도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을 비롯해서 기독교계, 불교계 등이 민족 대연합을 형성을 함으로써 이 독립의 의지를 한 뜻으로 모으겠다라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이런 지도자 계층들에 의해서 3.1운동이 주도될 당시에 민중들이라고 하는 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있어서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대단한 저항의 마음들은 있었습니다만 이를 대외적으로 촉발시키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12년에 만들어진 조선태영령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정식적인 재판 절차 없이 직결 처분권이 이들 순사들에게 있게 됨으로써 조선 사람과 명태는 두들겨 패야 한다는 식의 인간 모멸적인 처분을 받고 있었던 것이 당시 조선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나 1919년을 즈음한 시점에 가장 나타났던 경제적 어려움이 뭐였느냐 하면 1917년만 하더라도 한 가마에 15원 남짓했었던 쌀값이 이 2년 사이에 폭등을 하기 시작해서 1919년에는 40원이 넘는 이런 물가 폭등이라는 것 자체가 민중들을 동요시키는, 경제적으로 동요시키는 큰 원인이 되기도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나라님으로 여겼었던 고종이 그해 1월 달에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 원인이 바로 독살된 것이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면서 결국 대중들은 결국 독살설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결국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의식들이 폭발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을 이루기도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국 3.1운동이라고 하는 만세 시위가 대중적인 운동으로 전국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소위 스페인 독감이 크게 유행을 해서 오늘날의 코로나19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태들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들이 휴교하고 관청도 문을 닫고 사람이 없어서 추수하지 않은 논이 절반을 넘게 됨에 따라서 곡물 가격이 폭등되는 등 민심이 이러한 흉흉하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겹쳐지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사회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선언적인 의미의 3.1운동이 점차 전 민족과 민중에게 확산되게 되어서 결국 3개월여 동안에 2,000회 이상의, 거기다가 20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이런 대규모 민중 시위 운동으로 확산되게 되었고요. 이것 때문에 순국된 사람만 하더라도 7,500여 명, 부상자도 15,000명이 넘었고요. 체포 투옥된 자가 46,9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당시의 만세 시위는 단순하게 우리의 독립의 의지를 대외에 알리고자 했었던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점차 청년, 노동자, 빈민운동으로 이렇게 확산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뚝섬 지역의 지게꾼, 마차꾼, 노동자들이 앞장섰던 바로 뚝섬 3.16 만세 시위는 바로 그런 예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위는 이 뚝섬 역사문화연구에서 이것이 발굴되어서 오늘날 성동구청이 중심이 되어서 이를 재현하고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시 그 뚝도의 지도를 보게 되면 바로 이 뚝도 지역은 당시 고양군 뚝도면에 속해 있었고요. 이렇게 구획이 지금 도로가 구획이 결정이 돼서 지금 이게 옛길에 해당이 되고요. 현재 노선 버스가 다니는 길이 이것이 되겠고요. 이곳이 서뚝도리, 이렇게 동뚝도리로 이렇게 구획이 정리가 되었으며, 당시 대표적인 시설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수돗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수도 수원지가 여기 있었고요. 또 건엄모범 농장이 바로 장이 이 뚝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넓은 땅이 주로 농경지로 사용이 되는데, 이 농경지의 대부분이 동양척식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일본인들이 소유를 했고, 결국 이것에서 정작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로 소작인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하층민들이 중심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곳의 시설들을 담고 있는 지도를 보면은 이런 야마다 농장과 같은 일본인들이 소유한 농장들이 있었고요. 일본인을 위한 소학교도 있었고, 일본 신사터, 이런 것들을 뿐만 아니라 이 주재소라든 순사 주재소와 같은 이곳 자체가 뚝섬 나루터에 있다 보니까 교통상의 요지여서 이런 통제를 위한, 사회 통제를 위한 시설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시 면사무소가 있었던 자리는 현재의 성수동 성당이 있었던 자리로, 일찍이 이 자리는 성덕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었던 자리였죠. 그래서 오늘날 성수동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게 된 것이 성덕정의 성자와 수도 수원지의 숫자가 합쳐져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뚝도 청년 동포 형제들아, 이런 글로 시작이 되는 당시에 이런 유인물을 통해서 3월 26일 뚝도 우편한골 우물 앞에서 모여서 만세를 부르자, 이렇게 사전에 계획되고 유인물이 뿌려짐으로써 결국 3월 26일 날 만세 시위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9시께 지금 뚝도면, 지금의 뚝섬이죠. 그래서 대규모 만세 시위가 벌어졌는데 무려 1,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다고 그러고요. 이들은 사무장소로 몰려가게 되었고, 또 헌병 주재소를 포위하고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다는데, 이 일로 103명이 연행됐고 그 중에 10여 명이 결국 기소되어 형을 받게 되니, 이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러한 노동자 신분이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로 당시 사망이 1명, 부상 12명, 체포 103명의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대규모 시위가 이루어졌었던 것이 당시에 3.25 뚝섬 만세 시위가 되겠고요. 이 3.16 운동으로 당시 독립문 영무소에 구속이 됐던 사람들의 기록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 운동, 만세 시위 운동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들의 신분을 통해서 이들이 대다수 바로 이런 노동자 계층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뚝섬의 모습은 정말 이 1919년 당시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역사의 현장을 되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 많은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그 시위의 현장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마트 본사가 있는, 그리고 성수공고와 이마트 본사가 있는 이 자리에 일찍이 권업모범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제국 시절에 만들어져서 일제강점기에는 오늘의 농촌진흥청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곳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는 우리나라에는 재래로 능금이라고 하는 것이 재배되어 왔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과의 재배 역사에 그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외래종 사과 품종을 들여와서 재배했었던 바로 이 뚝섬의 모범장이 그 역사적 장소였다는 점에서 이곳은 우리나라의 사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곳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가까이 뚝섬 나루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강남의 송파나 아니면 숯골나루, 그러니까 지금의 청담동 쪽으로 가는 나루터가 있었던 곳으로 이 뚝섬 지역이 당시의 교통상의 중요한 요지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당시에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우편소 관사의 건물의 흔적이 일부 남아있고요. 지금 뚝도 청춘시장 가까이에 지금은 슈퍼마켓이 되어 있는 이 건물 자리가 일본 신사토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당시 일제가 국내에 세운 신사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1945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 남산과 부여신궁 두 곳과 신사 77곳, 거기에 면 단위까지의 작은 규모의 신사도 1000곳이 넘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이 뚝섬의 신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의 신사인데 1920년대 말의 경우는 일본인들이 그들의 고유 신앙으로서 이것이 쓰여지다가 점차 민족 말살을 위한, 소위 우리 민족을 소위 한국의 식민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신적 개조의 장으로 이 신사들이 이용되게 된 것이죠. 자, 이 당시에 뚝섬에 목마장이 있을 때 이 목마장 안에 출입문에 해당됐던 이묵계의 돌표지도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그 서울숲 지구대가 자리 잡고 있는 자리가 당시 그 시위, 만세 시위가 벌어졌을 때의 바로 주재소 자리 그대로가 되겠고요. 그 자리 앞에 느티나무가 그 당시의 현장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자, 여기 삼거리로 보여지는 곳이, 그리고 이 차가 지나가는 이 길이 지금 노선버스가 다니는 뚝섬의 옛길이 되겠는데요. 이 앞에 이 지점이 우물터가 있었다고 하고, 이 우물터에서 모여서 당시에 뚝섬의 주민들이 만세 시위를 벌이게 되는 역사적 현장이 바로 이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 일부 건물들을 지금은 다 이렇게 점차 개조가 돼서 옛 모습을 좀처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도 그렇듯이 당시에도 중요한 이러한 길목에 해당되는 이런 넓은 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벌였다, 이렇게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서 서쪽 방향, 지금 서울숲 방향으로 가는 쪽에 지금 보이는 느티나무가 두 그루 보이는데요. 이곳이 바로 성덕정 자리면서 당시에 면사무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증언에 의하면 이곳만 하더라도 이 뚝섬 지역이 아직 자연재방 상태여서 여름철에 장마가 지게 되면 이곳까지 물이 들이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성당이 높은 축대 위에 세워지게 된 것도 이곳이 높은 둔덕으로 되어 있어서 돈대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위에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성수동 성당 위에 남아있는 느티나무와 그 반대 방향 쪽에 바로 이쪽이 우물가 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당시에 면사무소가 있었던 곳으로 당시에 만세 시군중이 이곳으로 몰려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00여 년 세월 뚝섬과 함께했던 이 느티나무를 통해서 그 당시의 함성이 들리는 듯 저의 상상력을 크게 자극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뚝섬의 함성을 우리는 기억하고 성동구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재현되게 되었던 이 뚝섬 3.16 만세시, 오늘 우리가 그 흔적을 찾아서 그 당시에 갈망했었던 독립의 의지를 오늘날도 다시 가슴에 새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